당장 꺼져. 한 중년 남자가 카운터 앞에서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를 울릴 정도로 날이 서 있었다. 누군지 아나? 우리 라운지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는 본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 듯 호통을 쳤고 주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기, 말씀 좀 낮춰주시겠어요? 맞은편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는 흰 모자를 쓰고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은 차림이었는데 흔히 TV에서 보던 그 얼굴, 바로 손흥민이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보안 요원들, 이 사람 좀 밖으로 끌어내. 중년 남자는 손흥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봤다. 그제야 로비에 있던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상황을 파악하듯 다가오자 서 있던 손흥민 옆에 몇몇 손님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라운지 안공기가 일순간 급격히 차가워졌다. 마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모두가 그 고함치는 남자와 손흥민 사이에 생긴 팽팽한 긴장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다. 아니, 저분을 왜 내보낸다는 거죠? 네, 방금부터 지켜봤는데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저기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 중입니 누가 누굴 잘못 대하는지 다 찍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사이 그 중년 남자는 거칠게 손을 휘저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얼른 조치 안 해. 이 라운지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VIP만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라운지라는 걸 모르나? 이 사람 분명 뭔가 수상쩍은데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몸을 약간 굽혀 보안 요원과 눈을 맞췄다. 지금 제 표를 보여드렸고 이 라운지 이용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신분 확인에 오류가 있었나요? 그는 무척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주변 시선과 저 남자의 태도 때문에 이미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이 공항 라운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구석에 앉아있던 또 다른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모두가 말은 아끼지만 상황이 점점 기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까부터 보안 검색을 3번씩이나 더 받았대. 그래서 화가 좀 나 보이던데. 대체 왜 손흥민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지? 화제성이 있으니까 사진이라도 찍혀서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한 승객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잠깐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분명 난리 날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어느새 라운지 아는 사방에서 휴대전화 불빛이 번쩍였고 사람들은 긴장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봐. 여기 기자 있나? 기자? 라운지 매니저가 당황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에 머물던 조용한 손님들에게 말을 붙였다. 혹시 언론사 관계자분 계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이미 SNS에 업로드될 만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감돌았다. 보안 규정대로라니깐. 문제 있으면 밖에서 해결해. 중년 남자는 여전히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고 보안 요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제 서류나 신분증이 가짜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반문했다. 내가 다 확인했어. 내가 봤을 때 넌 뭔가 수상해. 축구 선수든 뭐든 상관없어. 난 규정 집행자니까. 사방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손흥민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웃음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자, 이 장면 다 찍고 계시죠? 구경하던 한 청년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 네, 찍고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한국 대표 축구 선수가 이런 처우를 당하다니 분명 문제가 크게 되겠죠. 근데 왜 아무도 직접 나서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지? 다른 관객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괜히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매니저나 보안 쪽이랑 충돌하면 불편해질 테니까요. 이때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분이 느껴졌다. 큰일이네. 이대로 가면 손흥민이 그냥 쫓겨나거나 혹은 더 큰 소동이 생길 텐데. 라운지 아니 어디까지나 고급스럽고 조용해야 할 공간이라는 전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여기는 인천공항의 최고급 프리미엄 라운지임니 사용권이 있는 고객만 들어올 수 있죠. 어떤 승객이 일행과 대화하며 라운지의 명성을 강조했다. 솔직히 축구 선수라면 충분히 들어올 자격이 있지 않나.
내가 알기론 이미 프리미엄 항공사 멤버십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자꾸 VIP만 이야기를 하면서 막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공항 방송이 들려왔다. 출발 예정 항공편 55편의 탑승이 지연되고 있음. 승객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 방송 소리에 귀 기울이던 승객들은 다시 흥미로운 시선으로 라운지 쪽을 바라봤다. 시간이 지연된 김에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눈빛이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다. 직원이시라면 제 표와 멤버십을 재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전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온 겁니다. 글쎄, 내가 이 라운지 매니저 대행 중이거든. 당신 같은 사람은 입장이 허용 안 된다니까. 중년 남자는 여전히 직책을 과시하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너무 무례하네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잘못. 이런 곳엔 보통 정치인, 재벌, 고위 임원들이 주로 온다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뭐 그렇게 대단해? 마치 구시대적인 계급 구분을 하듯 그의 말은 명백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스쳤다. 아니, 지금 축구 선수를 무시하는 말씀이신가요? 주변에서 누군가 항의했다. 아니면 뭐, 내가 몇 년 동안 여길 지켜왔고 VIP라면 다 알아. 근데 손흥민이 BP라고 국내에서나 조금 유명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냥 일반인일 뿐이야. 여러 명이 그 발언에 숨을 삼켰고 손흥민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차분히 답했다. 축구 선수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합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혹시 예전에 비슷한 사례 있었나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불과 몇 달 전에도 같은 라운지에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몇 번 더 검색받았어요. 그럼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겨냥해온 건가? 또 다른 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한 중년 여성 승객이 낮게 탄식했다.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히네요. 이곳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를 종종 봤는데 그는 항상 이렇게 막무가내였어요. 중년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며 으스댔다. 이 라운지 책임자 대행 최명준이라고 해. 이름 잘 기억해둬. 난 여기가 내 집이나 다름없다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흔들어 보이더니 보안 요원들을 다시 한번 재촉했다. 빨리 안 끌고 나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망설이며 말을 붙였다. 손님께서 보여주신 항공권이 확실히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맞습. 그리고 멤버십 등급도 VIP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기다려 주시는 게 어떨지요. 그러나 최명준이라는 남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종이 쪼가리 못 믿겠어. 가짜일 수도 있잖아. 요즘 워낙 위조가 많으니까. 그 말을 듣자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건가요? 제가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내가 다수를 위해 이 공간을 보호하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질서가 무너질 수 없지. 주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기 시작했다. 저건 정말 말도 안 돼. 손흥민처럼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당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 차별이나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운동선수라서 우습게 보나? 이 라운지에 문제가 있긴 있었지. 예전에 나도 직원이 무례해서 화가 난 적 있어. 뒤에서 있던 승객 몇몇은 계속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고 일부는 SNS 생중계를 하며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손흥민이 지금 억울하게 제지당하고 있음. 공항 라운지인데 황당한 차별을 목격 중. 이런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색이었다. 이제 그만합시다. 손흥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저는 제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 같이 사실 확인부터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면 그냥 지나가도 다 허용될 줄 알았나 보지?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여길 책임지고 있으니까. 마침내 한 관리인이 허둥지둥 뛰어오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죄송합니. 라운지 담당 매니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가 확인 절차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매니저 대행이라니까 당신은 빠져. 최명준이 언성을 높였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 지금 다른 직원이 손흥민님의 항공권과 멤버십을 최종 확인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이를 악물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다. 왜 자꾸 시간을 끌어? 중년 남자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아무래도 제가 워낙 오래 기다려서 보안 검색도 3번이나 받았고 이 라운지 입장 전에 신분증 검사를 또 받았거든요.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자꾸 너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는 참기 힘듭니다.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에이, 지금 내 말투에 꼬투리 잡으려는 거야? 난 이 라운지의 질서를 지키는 중이라고. 운동선수가 뭐 특별해? 손흥민은 이를 악물며 차분하게 말했다. 특별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니 다 똑같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저 역시 항공권을 정당하게 구입했고 멤버십 등급도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저씨,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한 젊은 남성이 용기를 내어 끼어들었다. 제가 방금 직원과 얘기해보니까 이미 손흥민 씨가 모든 서류를 다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최명준이 그 젊은 남성을 노려봤다. 넌 뭐야? 어디서 참견질이야? 공정하지 못하게 보임니 차별적인 언행도 있으시고. 젊은 남성은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도 말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매니저 대행이라고 불리는 분 태도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됐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너도 같이 나가든지. 최명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옆 사람까지 몰아세웠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중재를 시도했다. 최 대행님, 지금 상황이 녹화되고 있고 분명 문제가 커질 수 있음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진정하시고 손님께 제대로 사과하시든 아니면 재확인을 한 뒤에 판단하시든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최명준이 잔뜩 코웃음을 치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혹시 이 녹화 영상이 올라가도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규정을 지키는 중이라고 하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손흥민 님이 VIP 자격이 있음을 여러 직원이 확인했잖아요. 직원들이 잘못 본 거야. 분명 뭔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라운지 패스를 구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며 말했다.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 저 사람들 앞에서 제 신분을 공개적으로 폄하하셨으니 전 이대로 넘어가기 힘듭니다. 주변에서는 연신 카메라 셔터 소리와 동영상 촬영을 위한 셔터음이 울렸다. 라운지 안 열어 승객이 각자 SNS에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중이었다. 이거 이미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제 지인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손흥민이 차별받는다는 글이 계속 리트윗되고 있대요. 아, 이런 식이면 라운지 측이 폭탄 맞게 생겼는데. 잠시 후 한 직원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달려와서 외쳤다. 확인이 다 됐어요. 손흥민님 항공권과 멤버십. 전부 정상입니 더군다나 구단 측에서 따로 제공한 VIP 라운지 혜택도 등록되어 있네요. 와, 얘가 잘못된 정보 들고 온 거라고. 내가 거듭 말했잖아. 분명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거야. 최명준이 입을 삐딱하게 열었다. 어차피 과잉 보안이었을 뿐이잖아. 왜들 난리야? 손흥민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과잉 보안이라뇨. 제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소비했는지 아세요? 이미 비행기도 늦어지고 제 일정에도 큰 지장이 있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뭐라고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다른 승객들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라운지 직원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 감정을 앞세워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체 왜 이렇게나 적대적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축구 선수 싫어하시나요? 아니면 인종차별? 아니, 그건 말도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흘린 말에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다. 그제서야 매니저 대행은 손흥민을 빤히 쳐다보며 차별. 나 차별 같은 거 안 해.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내가 며칠 전부터 정치인 VIP들을 모셔야 하는데 잔뜩 신경 쓰는 와중에 소위 유명인들이 오면 기자들이 몰려오고 난장판이 되니까 귀찮아서 그래. 이게 다 그쪽 문제라고. 하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애초에 입장을 막지 말았어야죠. 기자들이 오면 그것도 정상적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야 편하게 말하지. 내가 이 라운지 질서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주변에서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손흥민은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어조로 말했다. 제가 원했던 건 평범하게 라운지 이용하고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당하고 VIP가 아니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해외에서도 축구선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자 보안 요원들과 관리인 몇 명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제 그만하시죠, 최 대행님. 이미 문제가 꽤 커진 것 같습. SNS에 다 퍼지고 있다고요. 퍼지면 어때? 내가 원칙을 지킨 건데. 근데 그 원칙이란 게 손님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불합리한 검사를 여러 번 강요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 곁에서 지켜보던 한 승객이 크게 한숨을 쉬며 나섰다. 저는 얼마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는 걸 직접 봤습. 이 라운지가 워낙 선별적이라 어떤 기준으로 손님을 걸러내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싶어서 촬영 중입니다. 최명준은 그 승객을 노려보았다. 무슨 증거라도 있어? 직접 찍은 동영상이요. 그때도 어떤 분이 항공권과 멤버십이 모두 정상인데 최 대행님이 이런 사람은 퇴장시켜라며 억지 부리셨어요. 그분은 차분히 대응했지만 결국 쫓겨났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중소기업 대표셨는데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받았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마. 그 사람이 문제 있었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당시 촬영된 영상에도 문제될 만한 건 없었음. 이건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죠. 라운지 안은 점점 아우성이 되었다. 일부 승객은 최 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또 일부는 이번 사건을 더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최명준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외쳤다. 좋아, 다 찍어, 찍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라고. 결국 난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VIP 등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추가 검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손흥민은 꾹 참고 있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왜 저만 특별히 의심하고 더 나아가 아무 증거 없이 가짜라고 매도하셨느냐가 문제예요. 이미 여러 번 제가 VIP 등급이라는 걸 확인받았는데요. 넌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야.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먼저 시비 걸지도 않았고 조용히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안 검색이 3번이나 반복되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 매번 불쾌한 말을 들어야 했습. 어쩌면 이건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맞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너무해. 같은 목소리가 잇따랐다. 어느새 라운지 입구 가까운 곳에도 사람들이 몰려 혼란이 가중됐다. 관리인이 마이크를 잡고 흔들며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조금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 곧 정식 매니저가 도착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하고 안내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때 손흥민이 눈을 꾹 감았다 뜨며 작정한 듯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알겠습. 저는 이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 우선 제 SNS에 이번 일에 대해 알리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겠습. 그리고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이에 주변에서 환호성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요? 이런 건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손님들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아니, 네가 함부로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버릴 거야. 최명준이 비웃듯 말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이 목격자입니. 영상도 찍혀 있고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텐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건 두고 봐야지. 내가 빼어난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최명준은 씩 웃으며 본인의 지위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치인, 재벌가, 나와 친분 있는 고위직 다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그러자 한 장년층 여성 손님이 발끈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지금은 SNS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폭로되면 당신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두려워해야 해. 손흥민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런 특권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 많은 사람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태도 때문이죠.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최명주는 살짝 움찔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목소리는 거칠었다. 됐고, 네가 고소하든 뭐든 마음대로 해. 난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 순간 라운지 공식 매니저가 도착했다. 무슨 일인가요? 여기까지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상황이 심각하네요. 잠깐만. 손흥민님, 무슨 불편을 겪으신 건지요? 뒤늦게 오셔서 죄송합니. 혹시 이분이 라운지 매니저 대행을 맡고 있다면서 제 입장을 거부하고 여러 번 보안 검색을 강요했습니다. 매니저는 황급히 다른 직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 라운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매니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왜 사과해? 난 규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최명준이 옆에서 비아냥댔지만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다. 초의 대행. 이런 식의 응대는 분명 잘못입니. 이미 여러 손님이 증언하셨고 명백히 VIP 자격이 있는 분을 무리하게 제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잖아요. 아니 매니저님, 왜 제 편을 안 드시는 겁니까? 그건 편의 문제가 아닙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신 소중한 손님이세.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인 존중이 최우선입니. 매번 규정 핑계를 대면서 특정인을 차별하셨다면 그건 명백히 우리의 방침과 어긋납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렇지, 제대로 말해봐요. 이제야 정상적인 말이 나오네. 최명주는 흥분한 나머지 매니저라고 해봤자 결국 이 라운지 운영사 임원이 나랑 친분이 있다고. 당신 따위가 날 해고할 수 있겠어? 하고 대들었다. 매니저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회사 차원의 문제이지만 오늘 일은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조사를 진행할 겁니. 그리고 손님과 모든 목격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매니저님, 저도 이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계속되는 불합리한 행태를 참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고 주변에서 촬영 중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퍼졌다. 그러나 최명주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손흥민 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질을 했다. 네가 일 크게 만들었으니 책임져. 인터넷에서 난도질당할 각오나 해. 손흥민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겪은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 건 부끄러울 게 없습. 오히려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몇몇은 브라보라고 외치며 응원했다. 곧 라운지 매니저가 고개를 돌려 초의 명준에게 말했다.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그리고 손님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이동하시죠.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잠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미 결정입니 가시죠. 보안 요원이 최명준을 부드럽게 유도했고 그는 결국 씩씩거리며 라운지 안쪽 사무실로 사라졌다. 순간 라운지 내부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긴장감이 조금 풀리고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이젠 좀 조용해지려나 하는 식으로 다시 자리에 앉거나 간식을 집어들었다. 매니저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고 손흥민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이런 식의 불편을 끼쳐드리다니. 너무 부끄럽습.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발표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다만 이번 일이 한 개인의 일탈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의심하고 지나친 검사를 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해요. 정책이나 내부 규정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맞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번 겪었거든요. 저도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민원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요. 다음부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요. 관리인들이 연방 메모를 하며 고객님들 말씀 감사드립니. 저희도 이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응대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 누굴 공격하거나 괜히 논란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었습. 그냥 축구 선수로서 경기가 있어 이동하는 도중에 잠깐 라운지에서 쉬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보안 검사도 중복되고 라운지 입장조차 거부당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한 젊은 여성이 나서며 네, 그런 상황 충분히 화나고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차별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건지 우리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로 혹은 어떤 다른 선입견으로 별것 아니라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거든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지만 이렇게 제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끔 접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탄식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에게 이럴 정도면 다른 분들은 얼마나 심한 겁니까? 라운지 매니저가 비장한 얼굴로 선언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의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정확히 처벌하지 못했습.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매뉴얼을 재검토하겠습. 그리고 손님 모두가 존중받도록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두 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요. 손흥민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러자 매니저가 다시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오늘 일에 대해선 정말 면목이 없습. 어떤 보상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 저희도 내부 절차를 거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래, 이제라도 잘 해결되면 다행이라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며 위로를 건넸다. 괜찮습 응원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겠습. 어떤 부당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이 말에 사람들은 잔잔한 박수를 보냈다. 맞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제 제기해야 해요. 나도 그동안 이런저런 부당함을 겪었는데 다음부터는 기록도 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해야겠네요. 한참 동안 긴장감이 뒤섞인 라운지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매니저의 공식 사과, 직원들의 태도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승객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졌다. 조금 후 바깥에서 비행기 탑승 재개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5호편 탑승 시작되었습. 퍼스트 클래스 및 우선 탑승 대상 고객께서는 게이트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그 방송을 듣고 작게 미소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저는 탑승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물었다. 진짜 당신이 올린 게시글 우리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요. SNS에 적절히 상황을 정리해서 올릴 겁니 누구나 볼 수 있게. 이 문제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편견과 특권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으면 해요. 주변이 잠시 숙연해졌다. 고맙습 그리고 죄송합니 같은 손님이지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어떤 이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괜찮습 이미 많은 분이 목소리를 내주셨잖아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사람들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최명준이 사무실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차에 다시 등장했다. 관리인과 매니저가 옆에 섰고 그는 마지못해 입술을 깨물고 뒤늦은 사과를 뱉었다. 미안하다. 내가 다소 과민 반응을 한 것 같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쨌든 사과할게.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쉬고 담담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건 원치 않았습 하지만 저 역시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 사과를 받아들일 테니 부디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최명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앞으로는 공정하게 손님들을 대하도록 해보겠다. 매니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최종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라운지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볼 거예요. 한 승객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SNS에 다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라운지가 진심으로 변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GCD 매니저가 다시 사과했고 손흥민에게도 깊이 고개 숙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공유드리겠습 불편함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거듭 반복했다. 이제 라운지의 공기가 한층 누그러졌다. 몇몇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가고 또 몇은 탑승을 위해 게이트로 향했다. 손흥민 역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으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나가기 전 라운지에 모여 있던 이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오늘 일은 불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걸 배운 기회였습.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 좋겠습. 탑승 후에 SNS에 글을 올릴 테니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박수를 치며 그를 배웅했다.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런 일 겪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 다음엔 더 잘 대우받으시길 바랄게요. 라고 한 사람이 격려했고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손흥민이 라운지를 떠나자 남아있던 승객들은 서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사건을 회상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 영상을 업로드했고 댓글이 불을 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결국 권위만 내세우다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맞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차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어요? 이제 라운지 측에서 공식 사과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손흥민 씨가 직접 SNS로 알린다고 했으니 파급력이 엄청날 거예요. 확실한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죠. 몇몇은 라운지 매니저가 곧 전체 방송을 통해 공지한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남았다. 잠시 뒤 매니저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손님 여러분, 오늘 일로 심력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 저희는 내부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즉시 실시하겠습. 또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는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고 서비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 앞으로 더 나은 라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냈다. 좋아요,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야죠. 함께 감시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 SNS상에서는 손흥민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당한 부당대우 폭로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손흥민이 직접 올린 글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여러 목격자 영상이 연결되어 있었고 라운지 측의 사과문과 향후 개선 약속도 함께 언급되었다. 네티즌들은 부당한 권위의식, 이제는 끝내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공정성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로 힘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공항 라운지 측은 재차 공식 공지문을 발표했다. 현재 관련 책임자의 업무 정지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부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직원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모든 이용 고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보장할 것이며 다시는 특정인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손흥민 역시 후속 글을 통해 이번 일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랐습. 라운지가 진심으로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하길 희망합니. 저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글에는 수많은 좋아요가 달렸고 수백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서로 댓글을 달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그 후로 공항 라운지는 실제로 이용객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매니저급 이상 직원 전원이 공정 서비스에 대한 재교육을 받았고 내부 감찰 담당 부서를 강화하여 어떤 직원이라도 권한 남용의 소지가 생기면 즉시 조사하기로 했다. 또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반복 검문이나 차별적 응대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 결과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전보다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고
종종 들리던 이 라운지는 차별적이라는 소문도 점차 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 많이 개선됐더라. 직원들 태도가 훨씬 좋아졌다. 는 긍정적인 후기가 늘어났다. 어느 저녁 다시 같은 라운지를 이용하게 된 한 여행객이 말하길, 손흥민 덕에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므로써 결국 제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그쵸. 우리도 가끔씩 일어나는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않아야 해요. 목소리를 낼 때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는 서로 다음에도 혹시 문제 생기면 같이 항의해요. 그냥 조용히 포기하지 말고 라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머릿속엔 손흥민의 SNS 마지막 문구가 스쳐 지나갔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부당함을 알리는 용기와 그를 지지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 글을 다시금 떠올린 여행객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비행기 탑승구로 걸음을 옮겼다. 이제 곧 비행기 탑승해야 하니 다음은 어디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를 모아보자고요. 좋아요. 팔로우도 눌러두었으니 혹시 다음에 손흥민이 또 뭔가 알리면 우리도 공유합시다. 그럼요,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잘못된 일을 보면 우리도 행동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SNS 창을 열어 손흥민의 계정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글을 읽어보았다. 정말 멋지네요. 이런 일이 그냥 묻히지 않고 뭔가 긍정적인 결말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나은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공항 복도를 지나치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묵직이 자리했다. 일단 한 번의 큰 파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깨웠고 라운지 운영진도 변화를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서로 감시하며 또한 응원하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불합리한 대우에 침묵하는 대신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제도와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 것이다. 다음번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여행객들은 구독과 팔로우는 필수네 하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인천공항의 복도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물들었고 모두가 공정함과 존중이 살아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각자의 여정을 이어갔다.